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그때 말씀하셨던 석사 프로그램, MSBA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네. 왜냐하면 사실 저도 그렇지만 미국 대학원을 준비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자료가 사실 많지 않았었고 유튜브에서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찾기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좀 상세한 정보 전달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을 부탁드려볼까 해요. 자기소개는 사실 지난 영상에서 했기 때문에 스킵하고 왜 MSBA 프로그램에 지원을 했고 또 MSBA는 어떤 프로그램인지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MSBA는 그냥 약자 그대로 비즈니스 분석학이라는 이름 아래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메인 논리지에서 뭐 예를 들면 서플라이 체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프로젝트 매니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뭐 회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뭐 여러 가지 파이썬이라든지 아니면 SQL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타블로라든지 이러한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분석 툴을 활용을 해서 좀 더 많은 인사이트를 내게끔 좀 더 이제 테크니컬리에 좀 초점을 맞춘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문과생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경쟁이 더 심화돼서 어쩔 줄 모르겠지만은 문과생이 그나마 어프로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퀀티티브 그런 학문들을 배울 수 있으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혹시 몇 개의 학교에 지원을 했고 또 네. 몇 군데에서 오퍼를 받았는지 합격 레터를 받았는지를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사실 미국 대학원은 미국 취업만큼 어렵지는 않았었어요. 왜냐면 돈 내서 이 학생이 오겠다는데 사실 돈을 벌고 가는 그런 느낌이랑 다르게 당연히 그거보다는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개를 지원을 했고 한 7개 정도 네, 합격을 했고 3개가 안 됐던 이유는 엔지니어링 스쿨에 있는 거는 안 됐었습니다. 네, 엔지니어링 산하나 공대 산하에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제가 신문방송학부라는 일단 그런 타이틀에서 좀 많이 밀렸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한국방송통신대에서 뭐 아무리 뭐 칼큘러스 2까지 하고 뭐 선형대수를 뭐 공부를 하고 그게 학점이면 다 A 풀이고 뭐 이런 거를 하더라도 그렇게 급하게 메이크업되고 급하게 빠른 학습 능력을 보여줬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거에 대한 좀 신뢰성이 안 먹히는 것 같긴 해서 나머지 3개는 사실 네, 오퍼를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미국 대학원 진학에서 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뭐 학과 전공 이런 게 중요한 건지 네. 아니면은 또 뭐 성적이나 영어 실력 뭐 이런 것들이 입학할 중요한 때 건지. 말씀하시는 네, 입학할 때. 전 직장 네임밸류도 생각보다 중요한 것 같고 그게 저는 사실 왜냐면 데이터 분석학이라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도메인 논리지가 있는 상태에서 배워야지 시너지가 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전에 있는 도메인 논리지는 결국은 이전 직장에 대한 어떤 거를 하고 어떤 일을 했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는 생각보다 전 직장 네임밸류도 네, 거의 저는 1순위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제가 문과생인데도 그나마 7개라도 붙었을 수도 있던 거는 한국에 있는 그나마 들어볼 만한 회사에서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네, 제가 그냥 객관화를 시키면 그런 것 같고 두 번째는 전공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신문방송학과가 어프로치를 하다고 얘기는 드렸지만은 사실 제가 2단화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한국 기준으로는 통계학과가 거의 바텀라인이었었어 가지고 그 전공이 예를 들면 뭐 산업공학이라든지 아니면은 기계공학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공학 전공이면 더 베스트이고 그 전공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 자체가 이 학생이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에 얼마만큼 학문적인 어치브먼트를 할 수 있느냐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중요한 거고 세 번째는 영어 점수랑 GR이나 GMAT 같은 대학원 입학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다행히도 이제 GR이라는 점수가 네, 340점 만점에 329점으로 뭐 사실 되게 높은 네, 점수죠. 되게 높은 점수가 나와서 네, 정말 네, 짐의 GRE도 사실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GRE로 이제 결국 틀어서 공부를 이제 해서 점수가 나와서 사실 그런 것도 뭐 레퍼런스가 되겠죠. 사실 학습 능력이랑 아무리 제가
새로운 곳에 저는 잘할 수 있어요,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그게 얼마만큼 자기의 학습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게 또 그런 시험들이잖아요. 토플이라든지 IELTS 같은 경우 저는 IELTS를 결국 봐서 했긴 했지만 미니멈은 넘어야 되는 거는 그거는 뭐 플러스 알파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그냥 미니멈 넘는다. 네,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영어를 정말 잘해야 네. 미국 대학원 진학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2023년에 입시를 했었던 입장이라서 지금 뭐 많이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도 일단 국내파고 저도 미국을 오기 전에 미국을 나가보지도 않았고 사실 뭐 유학한 적도 없고 학부도 한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영어를 제가 잘한다라고는 얘기를 못 해드리지만 여기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략적으로 그런 학교 프로그램을 좀 볼 수도 있어요. 입학할 때 예를 들면 뭐 너무 이거 1대1 면접이 좀 부담스러우면은 예를 들면 비디오 에세이를 하는 학교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레코디드 비디오 컨셉으로 또 비디오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녹화한 거를 그냥 올려가지고 제출하는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거를 얼마든지 컴pen세이트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교들을 좀 더 우선적으로 지원을 했었던 것 같고 결국 그거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자기가 노력을 하면은 티가 안 나거든요. 왜냐면 정말 달달 외우고 자다가도 할 수 있을 정도면 그 네. 사람은 영어를 잘하고 영어 자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맞아. 또 그 맹점을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네 그런 것도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좀 뭐가 가장 오래 걸렸어요? 뭐 예를 들어서 GRE는 정말 네. 극악의 난이도를 네네. 좀 자랑하는 시험인데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선수 과목 듣는 것 진짜 오래 걸렸는지 궁금합니다. 선수 과목 듣는 거가 일단 부담은 많이 됐는데 제일 어려웠었던 거는 사실 GR이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회사를 다닐 때 MBA가 가고 싶었어가지고 GMAT을 한번 맛봤다가 첫 시험을 보고 점수가 굉장히 안 나오고 시험에 안 맞는 걸 확 느껴가지고 퇴사를 결심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GRE에 대한 영어 단어를 이미 다 외웠기 때문에 퇴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어야 사실 저도 퇴사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GRE 영어 단어가 엄청 많아요. 거의 뭐 2만 몇 개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이제 출퇴근하면서 외우고 이런 것 이제 퇴근해서도 한 3시간 그거 외우고 어느 정도 베이스를 다 가지고 갔고 그걸 한 6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단어만. 그 다음에 이제 또 GRE 자체 시험에 대해서 공부를 퇴사를 하고 또 한 3개월 또 열심히 했었으니까 족보를 보면서 또 열심히 했었던 그런 시간 합치면 많이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어려웠었고 제일 그것 때문에 그리고 많은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유학을 가지 못한 이유가 그 허들이 일단 진입장벽이 너무 높죠. 너무 큽니다. 근데 네. 나머지 뭐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자기소개서 뭐 아까 말한 비디오 에세이 제출이라든지 선수 과목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1인분 이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사실 할 수 있거든요. 그 시간에 대해서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근데 이 영어 시험이라는 게 그거 대학원을 입학하기 위한 영어 시험을 사실 고득점을 낸다는 것 자체가 되거나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여서 사실 저는 될 것 같아서 다행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퇴사를 했지만은 만약에 퇴사를 하고 그게 만약에 점수가 없었더라면은 얻지를 못했으면 사실 인생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사회과학 분야인데 많은 학교들이 이제 GRE를 또 폐지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근데 사실 MBA나 MSB 같은 경우는 뭐 GRE가 폐지될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일반 대학원에서는 GRE를 거의 안 보고 있는 추세라고 하니까요. 뭐 네. 혹시 다른 대학원을 좀 희망하시는 분들이면 다시 좀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MSBA를 딱 그 프로그램에 합격을 했을 때 뭐 실무 중심이었나요? 커리큘럼 자체가 아니면 이론 중심의 수업이었나요? 일단 대부분의 학교가 MSBA가 들을 수 있는 코스가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뭐 처음에 시퀄을 들어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에 대한 일단 그런 프로피션스를 익히게 한다라든지 뭐 파이썬은 이 학기에는 요 정도까지 배우고 뭐 이 다음 학기에는 뭐 요 정도까지 배우고라는 어느 정도 그런 틀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틀 안에서 결국은 움직이고 그게 이제
실무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실무가 결국은 얼마만큼 테크니컬 스킬을 활용해가지고 그걸 인사이트를 뽑아가지고 이제 윗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역할이다라고 하는 게 저는 실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실무 중심이라고 할 수 있고 MBA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뭐 전략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매니징 측면이라든지 이런 콜수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막 학기에 한두 개 정도 관심 있는 걸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게 사실 MBA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니까요. 근데 그만큼 학비가 저렴하고 또 1년 반 만에 그리고 뭐 어느 학교는 8개월 만에 끝나는 학교도 있고 사실 미국에 있는 동안에 쓸 수 있는 돈을 사실 절약을 하니까 현실적인 대안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만큼 또 못 듣는 수업이나 이런 건 아쉬우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네네. 비용을 말씀하셨는데 뭐 대략적인 학비나 생활비가 어느 네. 정도 나왔는지. 아, 프로그램이 1년 반이라고 하셨죠? 저 이런 얘기하면은 이제 여기 어머니가 많이 빡치실 것 같은데 본의 아니게 어머니 돈도 많이 들어가셨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단 I2N이라고 이제 유학을 오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거기에 튜이션 피가 나와 있는 게 MSBA 같은 경우도 거의 한 6, 7만 불 정도 1년에 이제 나오는 거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운이 좋아서 학기당 이제 2만 5천 불씩을 이제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왜냐면 경영대 자체가 잘 노리면 이제 장학금을 많이 주긴 하거든요. 경영대가 돈이 많은 학부이다 보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좀 스폰서십도 없고 저는 그냥 뭐 무모하게 퇴사를 하고 좀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활용을 잘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의 이제 집값이 렌트비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하면 거의 그래도 한 1억 5천 이상은 깨지지 않았나. 네, 거의 1년 반의 학기 동안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그러면 ROI가 어땠는지, 투자 ROI 대비 마이너스 비용이. 1억 5천입니다. 네. 그래도 직장을 얻으셨잖아요. 직장을 얻지 않고 이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인 상황이고 아직은 네, 마이너스. 그냥 뭐 정말 미국 석사라는 타이틀 그 다음에 미국에서의 이전 생활 경험이 물론 그 이상이 될 수는 있지만 당연히 ROI 지금 그냥 돈 관점에서는 마이너스지만 1년 만에 회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미국에서 취업을 하면은 그래서 취업을 미국에서 성공한다면. 취업을 하는 게 그래서 1순위를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다가 돈만 뿌리고 오면 너무 사실 슬프니까 뭐 최소한 OPT랑 스템 OPT라는 이런 제도를 활용을 해서 좀 환급을 해가면 좀 좋은 게 아닌가. 학교 MSBA 프로그램에 보통 인턴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뭐 인턴 프로그램을 뭐 제공을 해주는 건지 네네. 아니면 본인이 직접 찾아야 되는 건지도 궁금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 제가 가장 실망했었던 부분이 학교가 사실 책임져 주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가 얼마만큼 열정이 있고 너가 얼마만큼 간절한지가 중요한 거 같고 미국에서는 커리어 센터라든지 이런 거가 많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뭐 워크숍도 많이 해주시고 하시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있는 데이터 분석 특히 프로그램에 이미 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100명 이상이 대부분 있는 그 과이기 때문에 캐시카우잖아요 사실은. 네, 경영대에서 이게 트렌디한 학문이니까 우후죽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튜이션 피를 올리는 게 어쨌든 대학원의 목표고 그게 결국은 더 좋은 학문으로 이끄는 그런 선수한 어쨌든 체제 속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받는 돈에 비해서 커리어적으로 뭔가를 해주는 것 같진 않아요. 네, 물론 학교에서 뭐 누구 유명한 그런 성공하신 선배님들을 뭐 이렇게 모아주는 워크숍을 연다거나 테크니컬적인 미국 기업에 연락하는 방법, 링크드인 뭐 꾸미는 방법, 뭐 저도 사실 처음에 듣다가 안 들었거든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당연히 너무 당연한 부분이고 커리어를 실제적으로 조언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나한테 커리어를 말씀해 주실 그런 퀄리파이 되신 분들인가에 대한 의문성도 있었고 냉정하게 보면은 여쭤보신 것처럼 학교가 책임져 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접 설치도 본인이 해야 되고
인턴십도 본인이 알아서 구해야 되고. 네, 요즘 근데 뭐 인플로이먼트 리포트라고 해가지고 연락이 오는데 그런 건 연락을 잘 와요. 이제 또 홍보해야 되니까. 근데 좀 그래서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앞선 영상에서도 아이덴티티가 없으면 혼자서 하기에 정말 힘들 수도 있겠다. 왜냐면 본인을 본인이만큼 잘 알질 못하면 남들이 도와주지 않는 환경이기 때문에 예, 쉽지 않다고 생각보다 생각합니다. 그 네, 책임 안 학교 져요. 네트워킹 이런 것도 사실 도움은 크게 안 됐다는. 학교 네트워킹은 만약에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고 제 그 있었던 지역에서 뭐 엔터테인먼트 분명 강한 그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있는 지역이면 좀 더 그 임팩트가 컸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학생들이나 취업 준비생들이 원하는 테크나 빅테크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그게 이 학교여가지고 유명해서 뭐 이런 거는 사실은 크게 임팩트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네. 근데 학교 이름을 걸고 링크드인에 리치아웃을 하면 그 회신율들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특히 같은 프로그램의 선배님들은 거의 100% 90% 이상 이런 부분으로 오시는 것 같고, 근데 그것도 결국은 학교 커리어 스트래티스트가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모티베이트 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커리어 센터에서 뭔가를 해주거나 이런 거를 사실 바라는 거는 네,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네. 다시 돌아가도 이 프로그램을 선택하실 것 같은지, 아니면은 뭐 MBA나 다른 부분으로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모든 프로그램이나 결국은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제가 MSBA를 선택했던 이유도 MBA에 비해서 실용적인 걸 배우고 MBA에 비해서 학비가 적고 빨리 끝나니까 빨리 끝나고 이제 job gap 없이 빨리 이제 랜딩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선택을 했었던 거니까 다시 돌아가서 만약에 이런 조건들이 유효하다면은 네, 다시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냥 돌아가서 프로그램보다는 저는 오히려 학교를 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저희 학교도 사실 그렇고 뭐 대부분에 있는 유학 오시는 학교들이 사실 한국에서는 뭐 예를 들면 올려치기 당하면서 이게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미국에서의 사실 프리미엄 포지셔닝을 가져가려면 저희가 정말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 학교에 국한돼 있는 경우가 미국은 그 세 가지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말씀해 그거는 주시겠어요? 예 저기 또 잘못된 편견을 만드실 그런가요? 수 있으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직접 캠퍼스도 보고 정말 좀 다르다라고 느꼈던 세 가지 학교들이 있는데 네, 네임밸류가- 직장인이나 학교 선택할 때도 항상 네임밸류가 결국 그 사람을 말해주진 않지만 네, 그 사람을 그렇게 보는 대부분의 시선이 거기서 결정이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네. 코홀트 중에서 취업률이 솔직히 냉정하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MSP 프로그램에 있는 그 동기들 중에서. 퍼센트는 잘 모르죠. 제가 커리어 센터가 아니다 보니까. 네네네. 근데 절망적인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렇게밖에 이름 들어본 데 가는 거는 정말 찾기가 없고 사실 극소수고 그렇구나. 그것도 막 진짜 막 네, 6개월 정도 막 인턴을 해서 거기서 뭔가를 해서 거기서 전환이 되는 경우면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간혹 있는 사례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빅테크 정도는 사실 근데 찾기가 어렵고 또 취업 네. 시장이 지금 많이 안 좋으니까. 네네 뭐 이거는 사실 신분이 뭐 F1이냐 아니면 뭐 시민권자냐 영주권자냐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해당되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네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이런 케이스가 많아서 저는 사실 이거가 이렇게 고되고 힘든 건 줄 알았으면 미국에 왔을 수 있을까 모르는 게 약이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마지막으로 또 있나요? 네. 그러면 MSBA 프로그램에 국한되지 않고 미국 대학원 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그냥 일을 좀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 MBA랑 점점 더 비슷해지는 것 같다. 인더스트리로 가실 경우에. 네네. 근데 그냥 뭐 대학교 졸업해서 네 바로 오시기에는 네 기대와 이상이 현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포지셔닝으로 잡을 잡는 거의 그러니까 아예 0%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